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에 찍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은 좀 어떨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브리핑할 건 없습니다. 좀 방향이 바뀌는 걸 좀 기다려 볼게요. 현재로서는 여기서 최소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악재가 조금 발생하면 요 코스피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언급 드릴게요. 좀 위험하거나 중요한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그때 데일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방송의 색깔이니까요. 자, 코스닥도 지금 지지선까지 좀 멀었죠. 그래서 좀 하락할 폭이 좀 보입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등등이 좀 큰 급락을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코스닥도 많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 코스닥 인버스가 좀 유리해 보이는 타이밍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워닝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손실 폭이 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이럴 때 들어가면 참 곤란하겠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라. 다음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에코프로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하고 페일러 스윙 발생한 다음에 상승하고 있죠. 이런 패턴은 뭐 바뀌지도 않죠. 생각해보면. 자,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락이 끝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페일러 스윙.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생겼어요. 코스피는 좀 상승을 기대해 봄직한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지선 지금 형성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닥은 좀 위험하죠. 그 주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SG증권 사태 얼마 전에 있었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잠깐만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게요. SG증권에 대한 스캠 사태가 있었어요. 스캠이 뭐죠? 작전이죠, 작전. 주식 작전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반대 매매, 의문의 하한가 공포, 오늘도 이어질까라고 하죠. SG발 대량 매도에 욕같네요. SG발 대량 매도에 8종목이 하한가다. 메리츠 금융 지주 급등했다. 이건 의미 없는 얘기고, 삼천리 서울가스 등 또 하한가. 요 얘기죠. 얼마 전에 하한가에 공포를 좀 밀어넣었던 종목입니다. 지인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봤고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삼천리랑 대성홀딩스, 기타 등등 종목들 많습니다. 다우데이터, 세방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진짜 계속 우상향했어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21선 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21선 깨지고 난 다음에 그냥 보란듯이 그냥 하한가 직행. 이런 진짜 흐름이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의 그 상장 폐지된 종목들한테 드러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 폐지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주가가 오버슈팅 된 상태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대성홀딩스나 삼천리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우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실방이나 그 기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건 100% 작전이다 라고 했는데 100% 작전이었어요. 이건 예외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떨어져 있는데 이거 줍지 마세요. 주가 조작 잠깐 설명드리면 스캠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그 매집 패턴을 통해서 주식을 매집한 다음 대시세를 발생시키고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걸 스캠이라고 합니다. 스캠. 자,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등등이죠. 종가 관리를 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종가 관리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쭉 우상향. 우리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성홀딩스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종목이었나? 이게 떨어지지도 않지? 라고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와보면 요때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 대성홀딩스가 요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때 이미 이탈하는 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꿋꿋이 가는 거죠. 원래 가던 길. 요런 흐름이 한번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저게 미리 빠져나가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종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대성홀딩스, 삼천리 걔들 가스 관련이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건전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돈을 투자하세요라고 다단계를 펼친 거예요. 투자자 A가 여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B를 데려오면 이 투자자 B의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 A한테 조금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모아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신들이 돈을 투자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종목에 넣어드려요 라고 했는 게 대성홀딩스랑 삼천리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SG증권이 시작이었죠. 예, SG증권에서 막 그 물량이 나오면서 하한가가 됐거든요. 근데 SG증권이 없는데도 하한가 속출하고 나흘째 또 무더기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왜 이럴까요? 왜 SG증권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까요? 예, 이 작전주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예, 하한가 직전에 기막힌 매도를 펼쳤다. 예, 그래서 SC발 저 욕 같다 계속. 예, 폭락 사태 수사 돌입, 뭐 금융이랑 금감원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범죄가 벌어진 종목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 꿈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꿈나무라고 하지만 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주식시장엔 작전주가 정말 많습니다. 나흘째 또 무더기 폭락 이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기존 작전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진행 중이던 종목들은 당연히 몸을 사리겠죠. 예. 그리고 작전이 진행 중이던 종목들은 또 작전을 철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의문의 하한가, 그 다음에 하락세를 맞이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코스닥은 조정 구간이죠. 더 심화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특히 기존 작전주들 지금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데드캣 바운스 이상으로 발생하기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이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넘긴다? 쌍봉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 폭락하면 데드캣 바운스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종목들을. 이유 없이 올라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 없이 올라갔죠. 이유는 너무 이상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뭐 가스가 어쩌니. 예. 이건 그렇게까지 올라갈 건 아니었죠. 천연가스 가격이랑 계속 비교해 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들은 왜 계속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간간히 언급했던 종목들이죠. 이제 중요한 게 곧 정치 테마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제 뭐 총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있죠, 내년으로.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한 그 사전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발생할 시기가 됐어요. 이 정치 테마주야말로 진짜 주식시장의 공공연한 노름판이죠, 진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한가하고 막 이런 막 웃지 못할 해프닝이 펼쳐져요. 근데 그걸 뭐 손가락질하고 해프닝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돈 버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정치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해서 계속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당분간 제동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금감원이 이렇게 눈 새파랗게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정리했는데요. 이게 안랩입니다. 안랩 보시면 이런 대시세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서울시장 선거 19대 총선 6개월 전에 흐름을 보이고 뭐 6개월 전에 그 사전에 매집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6개월 전, 그 다음에 대시세, 6개월 전 대시세, 6개월 전 대시세.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대시세를 내기 6개월 전부터 그 약간 조금의 발을 담금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 보이긴 하는 거죠. 맹신할 필요는 없으나 뭐 소규모의 돈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저는 그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어차피 작전 주주를 많거든요. 정치 테마주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다가올 정치 테마주를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계속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걸러내야 되고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의 매수를 해둘 생각이었는데 작전이 좀 꼬였어요. 저도 좀 지켜볼 거예요. 지금 정치 테마주를 좀 솎아내고 있는데 나중에 솎아내면 여러분들에게 정보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초짜다. 내가 초짜고 잘 못 판다. 나는 파는 걸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비춥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SG증권으로 시작된 좀 스캠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대시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좀 정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제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